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법 부여 기준 시점이라고 해서 예정지구 지정구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점이 지금 사라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다크서클도 심하고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월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상담하는 날이라서 영상을 보통 찍지 않는데 또 급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점심을 못 먹고 중간에 짬을 내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사대책 나오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도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한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관련해서 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우선 공급권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지금 2월 4일날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사 대책 이후에 뭔가를 구입하고 나서 그것이 개발이 됐을 때 공공주도용으로 개발이 됐을 때 전부 다 현금 청산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상식에서 벗어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청원이 지금 등장을 했고요. 2,400명 정도가 지금 동의를 한 상태고,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쓰신 분이, 기사 나온 것도 있는데, 투기 방지냐, 사유재산 침해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부가 투기 방지를 위해 이사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빌라 등 노후지역 저층주거들의 소유가 반발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거래가 당연히 물섭될 수 있다. 그 다음 최근에 기사 보니까 구입한 것들도 뭐 해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선 지나친 재산권과 거주 이전 참여를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은 뭐 이제 뭐 투기꾼들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혼부부 예를 들어 신혼부부거나 그냥 뭐 형제가 뭐 시골에서 환경에서 집을 구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생각 없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돈이 이 정도밖에 없고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직장으로 올라와야 되고 공부를 위해서도 뭐건 자그마한 빌라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공재개발한다 그래. 뭐야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물어 너 나가. 내가 너한테 2억 주고 샀어? 필요 없어. 공시가격대로 한 1억 2천만 원만 줄게. 나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 당연히 너무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위헌 소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구역이 확정돼 있다면 이해가 가요. 구역이 확정된 사에서 이거는 이달 이후부터는 현금 청산할 거야? 인정. 그럼 거기 안 사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딘지도 몰라.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월 4일 이후에 구입한 것들 전부 다 현금 청산된다 그러면은 아무도 집을 사지 말란 뜻입니다. 그죠? 서울에 여러분이 뭔가 집을 샀어요. 투자 목적이 아니야. 근데 거기 지정됐어. 그냥 현금 청산이에요.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건 뭐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 있고 민영재개발이 있고 공공주도 사업이 있는데 공공주도형 사업을 말고 공공재개발과 그 민간재개발은 당연히 지금 이사대책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사대책 뭐 이후에 구입하더라도 공공재개발 같은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공공주도형 개발로 갔을 때는 이사대책 이후에 구입한 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현금 청산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가 어떻게 했냐면 현금 청산 위헌 아니다. 1주택자도 예외 없다고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죠. 그죠? 자, 어제 오후에 지금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7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해서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사업구역 내 부동산 취득지 현금 청산과 관련해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정법이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오늘 3회 국회 통과 시 소급 적용된다.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주택 소유 시점 청금 청산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대책 발표일 이후에 공공 직접 시행과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 등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상가 우선권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고 청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면 논란이 있었는데 국토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나 다가 해당 국내 주택 매매시에 똑같이 적용되냐? 예외 없다. 누구든 다 2월 4일 이후에 구입한 것들 중에서 그 지역이 아직 특정되진 않았지만 네가 2월 4일 이후에 구입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가 공공 직접 시행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넌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도한 거주 이전 침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지구 지정 늦으면 이사 대책 우선 공급권 자격 완화한다. 완화한대요. 네? 완화한답니다. 그게 언제 아까 2월 7일 6시 뉴스였잖아요. 이건 2월 8일 오전 10시. 난 잠자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우선 공급권 자격 기준 시점은 지난 4일 대책 발표일이었는데 지구 지정전 소급 중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보완키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구 지정전 대책 발표일 기준 우선 공급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5년이나 10년 뒤 지정되는데도 지금부터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부 기준을 보완할 것. 맞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뭔가를 샀어요. 집을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죠? 샀는데 한 6년 7년 잘 살았어.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공공시행을 한대요. 공공시행을 하고 이거 개발되니까 좋은 건가? 나 아파트 받는 건가? 꿈에 부풀어 있는데 너 나가. 돈 줄게. 저 3억 주고 샀는데요? 필요 없어요. 2억이야. 나가. 이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꿨냐면은 자, 정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일 기준으로 몇 년간 살았다면 우선 공급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 우선 공급 자격 기준 시점을 구체적인 지구 지정 전으로 소급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나왔다. 개발 예상하지 않고 매입해 거주한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노후주택 시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죠? 그래서 지구 지정일 기준으로 몇 년간 살았다면 우선 공급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막 우후죽순 그냥 난장판이에요. 자, 지난 4일 이후 매입에 들어서 사업이 늦은 경우 지구 지정일로부터 역산에 일정한 기간 거주하게 되면 우선 공급권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늦는다는 개념이 몇 년인지도 없어. 그리고 지구 지정일 역산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하는 일정한 기간이 몇 년인지도 없어. 그냥 지금 막 장난 아닙니다. 이를테면 대책 발표일 이후 3년이 지나 지구 지정이 되면 지구 지정일로부터 이전 3년 이상 거주자의 우선 공급권을 주는 식이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3년 거주한 사람은 주고 2년 10개월 거주한 사람은 안 줄 거야?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이 늦는 경우가 몇 년인데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야, 4년이야.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한테 기존의 예상 수익보다 한 10에서 30% 더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존의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는 변수인 상황에서 변수보다 얼마큼 더 준다 그러면 그것도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죠? 내가 100만원, 내가 10억 벌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니네 5억밖에 못 벌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다 20%더 준들 6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억 벌 수 있었던 거를.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금 이거 우선 공급권도 엄청나게 지금 위헌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요런 기사 나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기준 완화 만지작 700여 개 구역 개발 가능할 듯. 사실상 이렇게 표현됐지만 거의 공급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거의 공급 확실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재개발을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완화 생각 없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때려잡으려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부터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준다 그러면은 풀어줘야지만 집값이 잡힌다는 거 이제 정부도 알아요. 원래부터 알았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신도시구 지라리구 간에 서울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집값이 잡히겠다는 건 이제 안 되니까 아는데 지금 와서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정권 못 잡지. 그죠? 다 이탈할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도 집값은 또 그래도 잡아야겠지. 그러니까 공급은 해줘야 되는데 불로소득은 그 투기꾼들을 잡아야 되고 불로소득 주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공공이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공급을 해야지만 집값이 잡힌다. 공급을 해야지만 집값이 잡혀서 국민들의 그 불안 심리라든가 이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공급은 하자라고 얘네들이 생각은 해요. 그런데 공급을 할 때 거기서 불로소득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지지층이
결집이 이탈돼 버리니까 공급은 하되,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하되 투기 수요는 막자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은, 서울에서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는 거 인식을 했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오케이 합시다. 근데 민간에서 하게 되면 수익이 워낙 많으니까 공공에서 하자라고 간 거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은 하면서 불로소득 잡으려니까 개발은 해주되 구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개발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입을 못하게 해버리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우선 공급권의 아이디어 출발점 같아요. 이건 뭐 다 제 생각이긴 한데,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자, 그래서 2월 4일 이후에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든 하려고는 하고, 적어도 노력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우리는 공급에서 노력을 했다. 실패하든 안 하든 간에. 우선 공급권이라는 걸 내보냈는데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도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정부는 거래를 끊어서 가격이 못 올라가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 없게끔. 응? 거래를 끊어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청산을 시킨다. 겁을 주는 거죠. 이거 제가 볼 땐 엄포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구역 지정이 확정된,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공공재개발에서 말씀드렸었죠. 9월 21일 권리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도정법상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무리수를 던진 것 같다. 근데 그거랑 더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공급권이 2월 4일 이후에 현금 청산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엄포예요, 엄포. 정부의 엄포. 거래를 끊어놔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끊는 정책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공급 이게 지금 정부 안대로 가더라도 최소한 7, 8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 대책의 숫자만 화려하게 늘어났을 뿐이지 당장에 집값자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겁을 줘서 수요를 끊어서 또다시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게 제가 뭐냐면은 제가 2월 4일날 당일날 그 영상 찍어서 올렸었던 그 대책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법 부여 기준 시점이라고 해서 예정지구 지정고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점이 지금 사라졌어요. 삭제됐습니다. 이게 보도자료가 있고 전체 본문인데 저는 전체 본문 기준한 거거든요. 45페이지짜리. 제가 이날 뽑아갖고 이거 했을 때만 해도 이게 나와 있었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다운받은 거 말고. 자,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보도자료 이거 대체 본문 있죠. 전체 본문 바로 보기 들어갔죠. 여기서 12페이지 확대해 볼까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정기준 지정고시에서 그 전에 어떻습니까? 사전검증위원회 검토 행위 제한 효과 발생 그 밑에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은 똑같은 자료에서 그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뭔가 본인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뭔가 꽁문을 빼는 모습이 아닌가. 보셨죠? 현금청산 위헌입니까? 위헌 아니다. 예외 없다. 2월 7일 오후 5시 47분인데 다음날 10시 35분. 그죠? 다음날 10시 35분에는 우선공급권 자격 완화할게요 라고 한 발 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에도 삭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선공급권 2월 4일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9월 21일도 말이 안 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건 더 심해. 이거는 심지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언제 개발할지도 몰라. 예? 공공재개발은 적어도 이제 곧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라도 했잖아요. 이거 그런 것도 없다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공공 주도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아직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자꾸 무슨 토지 공개념 하듯이 자꾸 토지를 국유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발 안 됩니다. 공급대책 이번에 실패해요. 이걸로 절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토지주라면. 토지주가 아닌 사람들,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은 와 공급 많이 된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알면 절대 이게 공급이 안 되겠구나. 이번에도 또 25번째 실패 확정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 잘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정말 똑바르게, 올바르게, 올곧게 해석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